이렇게 최근 미투 운동의 시초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연 문건, 장자연 사건에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은폐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네. 요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단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9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오늘 좀 네, 자세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떤 네, 일이 있었죠? 네, 사실은 이제 장자연 씨가 그 당시 만 29세, 그러니까 30세였죠. 보통 네, 우리 한국 나이로. 근데 이분이 신인 배우였던 거죠. 2009년 3월 7일 날, 그러니까 오후 7시 30분 경인데, 네,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에 그 아이가 목을 매달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음,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영화 배우였었죠. 예, 근데 유서에 남긴 글을 보니까 네, 연예 기획사,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또 언론사, 뭐 유명 PD, 영화 감독, 뭐 예비 정치인 이런 사람들 31명에게 100여 차례 걸쳐서 성접대를 했다라고 아, 밝혀졌는데 네. 이런 억울한 부분들을 좀 밝혀주십사 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한 것이죠. 음, 참, 이 당시에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 당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났었죠? 네, 사실은 이제 그 분당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요. 예, 예,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결국 검찰에서는 수사해서 기소를 한 게 달랑 2명만 했죠. 사실은 그 김모 대표라는 소속사 대표가 네, 최종적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인데 폭행죄로만 인정을 받았어요. 네, 페트병과 손으로 폭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매니저 유모 씨는 그 명예훼손인데 나중에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처해지고 사회봉사 160시간 이런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요. 음, 성상납을 받았다, 술자리 추행이라든가 강요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투 운동에 힘입어서 9년의 세월이 잊혀지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착취당한 신여배의 죽음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그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30여만 건 가까이 올라와 음.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특히 그 착취를 당하는 여배우에 대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일이 권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경찰이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실명이 거론된 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틀 뒤에 실명이 아니라 뭐 누군지를 유추할 만한 뭐 단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기도 했고요. 네네, 뭐 검찰 기소 당시에 혐의 없음으로 대부분 또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네, 이 이틀 사이에 뭔가 대단한 권력이 개입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네네. 하십니까? 네, 이제 그 당시 그 유력 일간지의 사장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은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 그 유력 일간지 계열사 스포츠 신문의 사장인 걸로 드러났죠. 음. 그리고 또 그 유력사 사주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법정에서라든가 국립과수사연구원에 또 경찰의 수사 결과 나오는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음. 그 장자연 씨가 남겼다는 유서가 매니저로 인해서 뭐 대작이나 대필됐었다, 음. 위조됐었다는 이런 존재가 이제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됐었는데 결국은 그 유력 사주 쪽에서 그 현직 국회의원 2명 그리고 기자 그다음에 그 방송사의 앵커를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외압이나 그다음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기 때문에 이번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뭐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처벌 한도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밝혀내서 결국은 사회적 약자, 가불관계에 있는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재발하지 않는
그런 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의 시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야기를 쭉 보다 보니까요. 2008년에는 어머니 기일에도 참석을 못하고 술자리에 끌려 나와서 접대를 강요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많은 네. 분들이 본인이 거절할 수 있지 않나? 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불가능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연기자로서 소속사의 그 압력, 그다음에 어떤 CF라든가 광고주의 압력, 예.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쉽게 벗어나거나 거절할 수가 없죠. 예. 만약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소속사라든가 그 어떤 범위 내에서 퇴출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어머니 기이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 끌려 나오거나 성접대에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분 내지는 정말로 그 비판의 정도가 크죠. 하기 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까지 또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미투 운동을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폭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혁신적으로 이노베이션 아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장자연 씨가 230여 쪽에 달하는 50여 통의 편지를 남겨놨죠. 네. 접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뭐 새 옷을 입을 때마다 또 다른 악마를 만나야 한다. 네. 명단을 만들어놨으니 죽더라도 복수를 해달라. 뭐 이런 네. 식의 그런 네. 50여 통의 편지를 남겨뒀는데 이 편지가 지금도 좀 조사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제 수사하는 음, 입장에서는 어떤 그 수사의 단초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장재현 씨가 남긴 이 유서가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결국 여기에 단초로 근거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31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양심에 비추어서 이런 어떤 그 성접대라든가 술자리 강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하면 아마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소시효가 이제 7년이고요. 그다음에 성접대 강요라는 부분은 10년인데 아마 이 중에 유력한 한 사람은 약 공소시효가 한 4개월 정도 남은 걸로 음, 지금 밝혀지고 있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이 높죠. 31명의 양심은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9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건 양심 네. 자체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팀장님, 네. 이번에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될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술자리 강요, 추행, 그리고 성접대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한 그 신인 여배우에 대한 그런 착취나 어떤 성적인 범죄인데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속사, 그리고 상당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외압이나 강요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결국 유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진실된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죠. 기록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외압에 의한 수사가 방해받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음, 가호사위원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개개인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규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퍼즐 맞추기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 퍼즐 맞추기, 조각 맞추기를 하게 되면 결국 입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비록 고인이 된 장자연 씨의 유서지만 결국은 그 글이 단초가 돼서 그 사람들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퍼즐 맞추기식 수사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포장된 범죄를 밝혀낸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고 장자연 씨 하나뿐일까? 제2, 제3의 장자연 씨가 또 등장을 해서 그 퍼즐이 또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듭니다만 어떨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제2, 제3의 장자연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음, 이게 지금 미투 운동을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에 나오잖아요. 예. 결국 이런 장자연 씨 같은 가해를 했던 사람들이 미투 운동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우리 사회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자매의 억울한 죽음, 성폭행을 당한 두 자매가
결국은 그 유력한 갑을 관계에서 피해를 보고 자매가 덩달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도 역시 제2, 제3의 장자연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미투 운동처럼 이런 피해를 봤었던 사람이나 또 현재도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 분위기가 혁신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폭로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함으로 해서 이 사회가 훨씬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맑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좀 사회가 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기종 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